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률 벡터장 T-라는 것은 요 단위 접 벡터하고 수직 관계에 있는데, 요 놈의 크기는 1이지만 요 놈의 크기, 요 놈은 크기가 1이 아니에요. 요 놈 크기는 변하죠. 그런데 요 놈의 크기가 바로 뭐다? 우리는 곡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여기에서는 요 T-라는 벡터의 길이가 한 이 정도라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요 T- 벡터의 여기는 별 차이 없지만은 자, 여기에 수직 관계.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점점 요 T-의 크기가, 길이가 작아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직을 이루면서 T- 길이가 작아지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T-의 길이가 커지고, 자, 무슨 말이겠죠? 좀 더 크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커브가 급격하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대충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T-의 크기가 T와 수직을 이루는 T-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률이라는 거죠. 곡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뭐 그죠? 직관적으로 적당히 봐두시면 되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곡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곡률이라는 것은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를 우리는 알파의 곡률이라고, 표시는 우리가 보통 카파 S라고 표현하겠다. 그러면 곡률 벡터장이라는 것은 단위접 벡터장을 한 번 더 미분한 거다. 그렇죠? 단위접 벡터장을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것이다. 단위 속력 곡선 알파 입장에 봤을 때는 한 번 미분하면 단위접 벡터장이 되고 한 번 더 비분하면 곡률 벡터장인 T'S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T'S라는 곡률 벡터장의 크기를 낸 것이 뭐다? 우리는 카파 S라고 쓰고 곡률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요 곡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메모해 둬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 카파 S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로이면, 자, 그러면 카파 S가 제로, 곡률이 제로라는 것은 커브가 없다는 거죠. 그쵸? 커브가 없다는 말은 뭐가 된다? 요 곡선 알파는 뭐가 된다? 당연히 직선이 되겠죠. 자, 직선인 경우에는 커브가 없기 때문에, 그쵸? 곡률이, 그쵸? 생길 리가 없겠죠. 자, 당연히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리고 또 이 카파 S라고 하는 요 곡률이, 그쵸? 요 곡률이, 자, 요 곡률이 R로서 요렇게 일정하면, 자, 우리가 곡률이 일정한 곡선의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원이죠. 원.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곡률이 요와 같이, 자, 알파라 하지 말고 R이라 하지 말고 A라 합시다. 요 A로 이렇게 일정하면, 그러니까 이가 원에서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그어 봤을 때에, 자, 이렇게 그어 보게 되면 이 단위 접선 벡터의, 그쵸? 변화율이, 그쵸?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죠. 그쵸?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항상 뭐다? 요놈이, 그쵸?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단위 접선 벡터가 요놈이 항상 뭐다? 요놈이 요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요 작은 원하고 큰 원을 비교해 보면, 자, 요 큰 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하고 작은 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생각해서 요 두 사이는 요놈도 단위 접선 벡터가, 그쵸?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일정하고 요놈도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일정하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요놈과 요놈의 차이는 일정하긴 한데 요놈에 대비해서는 요놈의 곡률이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곡률 입장에서는 요놈보다는 요놈이 작은 원이 더 크다는 거죠. 왜? 커브가 더 급격하게 돌아간다는 알 수 있죠. 원이 작기 때문에. 원이 크면 거의 이 그쵸? 단위 접선 벡터가 이렇게 이 곡선에 붙어가는 거고, 원이 작으면 요 간격이 일정하지만은, 그쵸? 요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원이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크기하고 곡률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률이 요와 같이 지금, 그쵸?
A이면, 그쵸? 요 일정하면서 A이면,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되면, 요 반지름은, 나중에 우리가 다 증명한답니다. 반지름은 요 곡률의 하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A분의 1인 뭐가 된다?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뭐는? 이 곡선 알파는.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고, 일단 요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A면 곡률은 뭐가 된다? 당연히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 A라 하지 말고 R이라 합시다. R 코사인, 자, R분의 S 이렇게 주어지고, R 사인 R분의 S, 자, 콤마 0. 자, 요렇게 우리가 요 단위 속력 곡선을 요렇게 우리가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요 곡률을 우리가 곡률 카파 S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곡률 카파 S를 계산하려면 일단 우리가 T를 우리가 계산해, TS를 계산해야겠다. TS는 우리가 뭐다? 알파 프라임 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을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가 될 것이고, 자, 코사인, 자, R분의 S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 놈은 단위접 벡터장이고, 이제 우리가 곡률 벡터장인 T'S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다가 코사인 R분의 S가 되어지고, 요 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다가 사인 R분의 S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률 카파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단위접 벡터장을 한 번 더 미분한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를 구하면 되니까 요 놈의 크기는 루트 요 놈 제곱하면 R제곱분의 1, 자, 코사인 제곱 R분의 S가 되고, 요 놈 제곱했을 때도 R제곱분의 1이 나오고 사인 제곱 R분의 S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요 가로 안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1이 되죠. 그럼 결국 요거 뭐가 된다? 그렇죠? R분의 1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 곡률, 그쵸? 요 곡률의 값은 뭐가 된다? R분의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요 놈을 우리가 XY 평면에서 요 놈을 X라고 두고 Y라고 두면, 자, 무슨 말 알겠죠? 요 R을 이항시키고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자, 요 R을 이항시키고, 그러니까 요 놈을 양변을 그냥 그대로 제곱해봅시다. 제곱해버리면 R제곱 코사인 제곱 R분의 S가 X제곱이고, R제곱 사인 제곱 R분의 S가 Y제곱이죠. 그럼 요 두 놈을 더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 자변을 더하게 되면 R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놈은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R이 되는 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요 알파 S라는 게 원이죠,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뭐가 된다?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지금 이 곡률은 요 알파 S의 그 곡률 카파 S는 요 반지름이, 그죠? 반지름하고 반비례 관계인 R의 역수값인 R분의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살펴보기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우리가 곡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로 구하고 그놈을 우리가 카파 S로 표시한다. 그러면 T'S는 뭔가? 단위접 벡터장 T를 한 번 이렇게 미분한 값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 입장에서 봤더니 알파 S를 한 번 미분하면 단위접 벡터장이 되고, 알파 S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는 곡률 벡터장이 되고, 요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가 뭐가 된다? 바로 곡률 카파 S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얘기는 우리가 이미 미적분학에서 했던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의 25에 보니까 또, 자, 주법 벡터장, 종법 벡터장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단위접 벡터장을 살펴봤는데, 자,
그놈과 더불어서 자, 중요한 벡터장들이죠. 자, 요것도 요번에 차근차근 우리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해서 자, 곡률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에 자, 요 NS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을 우리는 주법 벡터장이라는데 요 주법 벡터장에 해당되는 요 NS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요 놈은 자, 요게 곡률 벡터장이죠. 자, 그리고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은 곡률의 크기죠. 그러니까 요 놈을 요 벡터를 요 벡터의 크기로 여기 나와 있죠. T'S를 T'S 크기로 나눈 것을 우리는 알파의 주법 벡터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 T'S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자, T하고 T'S는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T하고 T'S가 수직이니까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T하고 요 주법 벡터장인 요 N하고도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T'하고 요 N하고는 보다시피 요 T'하고 자, T'하고 이 N'하고는 요 놈하고 요 놈은 방향은 같고 크기만 다르죠. 그러니까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T'이라고 하는 요 곡률 벡터장의 일종의 단위 벡터죠. 왜냐하면 T'을 T'의 크기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T'과 같은 방향이고 그 크기가 1인 벡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T'하고 아까 T가 우리가 수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N은 T하고 수직이면서 요 N 벡터는 즉 여기서 말하는 주법 벡터에 해당되는 요 N은 그 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자, 이와 같은 곡선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쵸? 단위 접 벡터 크기가 1인 요 단위 접 벡터를 T라고 했을 때에 요 T의 수직이면서 무슨 말이겠죠? 요 T에 그러니까 요 T를 따라서 뭐 T하고 요 N하고는 뭐다? 요 N하고는 뭐다? 수직입니다는 거. 그러니까 요 놈의 크기도 1이고 요 놈의 크기도 1인. 크기가 1인. 그쵸? 뭐다? 수직인 단위 벡터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자는 거죠. 그래서 주법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 벡터장인 요 T. 자, 요 단위적 벡터장인 요 T하고 N하고의 관계는 T의 수직이면서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라고 여러분이 요 놈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법 벡터장은 T'S의 크기인 요 카파로 나눈 벡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법 벡터장인 요 N은 단위적 벡터장하고는 요 N하고 T는 수직 관계에 있고 요 놈의 크기는 1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법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T와 N의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의 정의를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래서 요 B라고 하는 것은 T와 N의 외적이기 때문에 요 T에도 요 B라고 하는 것은 T에도 수직이고 요 B라고 하는 것은 요 N에도 수직인 그쵸? 그런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법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 벡터와 그리고 여기 나온 우리가 주법 벡터와 단위적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뭐다? 종법 벡터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외적 벡터의 또 크기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T하고도 수직이고 B는 뭐하고도 수직이다? 그렇죠? N하고 T와 N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고 또 중요한 것은 요 단위 그렇죠? 요 종법 벡터장이라는 요 B 벡터의 크기는 요 두 벡터의 외적이죠. 그러면 두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외적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요 T와 N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요게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요 정사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요 면적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법 벡터장의 크기도 보다 항상 1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T라고 하는 단위접 벡터장의 크기도 1이고 주법 벡터장의 크기도 1이고 종법 벡터장의 크기 각각 N의 크기도 1이고 B의 크기도 1이고 T의 크기도 우리가 뭐였다? 요거는 정의해서 뭐였죠? 1이었죠. 그렇죠?